네, 오늘도 닥터 김경철의 미래의학에서는 오유경 아나운서를 모시고 오늘 또 재밌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아마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인 어떤 이제 사이언스보다는 네.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내용, 네. 특별히 네.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마 성격이 좀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격은 이제 성질, 성깔, 꼬라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뒷부분 네. 쟤는 왜 저럴까 우리 그런 쪽의 것들도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참 신기한 게 아이가 그 태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고 네. 어떤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은 그 태어난 그 아기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성깔이 있더라고요. 네, 유전자 탓인지 네. 엄마의 성깔을 배웠는지는 좀 이따가 와 이게 뭐 같습니다. 교육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같은 부모인데도 이 아이들의 여러 복수의 아이들을 예. 키울 때는 어쩌면 다다를까 이런 얘기를 예. 많이 얘기하고 예. 또는 재밌게 누구는 엄마 닮았다 누구는 아빠 닮았다 그렇죠. 대개는 나쁜 것은 남편 배우잖아 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들어지는가 교육 탓인가 네. 집안 가풍인가 아니면은 뭔가 여기에도 유전자가 있는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개자매는 어떠십니까? 이 유튜브를 저희가 편집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제 딸이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 그래요? 우리 큰딸은 되게 모험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 되게 예.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굉장히 올바름 그래서 항상 정해진 길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둘이 너무 극명해서 서로 좋은 점은 또 우리 닮았다라고 부모들은 얘기하는데 어느 쪽인 거예요? 자 비밀로 하겠습니다. 서로 다 우리 아이들은 다 좋은 유전자, 좋은 성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나빴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무슨 차이일까 이게 왜 같은 이 자녀들인데 차이가 있을까가 물론 이제 키웠을 때 환경, 스트레스 또 역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성격 유전자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격도 유전자로 타고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물질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세로토닌, 네. 또 도파민, 네. 약간 불안과 관련된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도파민이 성격과 관련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어떤 중독, 탐닉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도파민이 좀 증가됐을 때 그런 것을 낮추는 약을 써서 어떤 향정신의약품을 쓰는 것이 도파민을 낮추는 약인데요.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요 소심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리는 약도 그러니까 도파민을 올리는 약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도 네. 또는 사람의 기질 어떤 네. 우울 성향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항상 즐거운 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과 사실은 지배를 받지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이고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는 또 유전자가 있겠지요. 아까 얘기한 3개 있었는데 도파민은 그러면 좀 팡팡 나오면 좀 보통 활발하고 낙천적이고 이런 겁니까? 지나치게 하면은 우리가 조증이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매닉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이제 도파민이 과도하고 더 나가면은요, 막 이제 약간 비정상적으로 또는 약간 이성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조현병도 사실은 도파민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군요. 네, 뭐든지 마찬가지 세로토닌도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기질적으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세로토닌도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데 사실 그 균형조차도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잡는 점 자체가 유전적으로도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도파민도 또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결국은 단백질, 그 단백질을 지배하는 것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파민 중에 D4DI라는 그런 도파민의 한 이제 수용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좀 더 자극적인 것. 근데 걔네들이 어렸을 때는 롤러코스터지만 성장했을 때는 좀 모험심 강한 어떤 도전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의미로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있고 실제 그 1996년도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자 저널 중에서 이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연구팀들이 했을 때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전자 변이를 했더니 그쪽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였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대 역시 신경정신과에서 바로 그 유전자 D4DI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중학생들 얼마나 중이들 중학생들 까칠한 중학생이 있고 되게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을 텐데 했더니 역시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그 D4DR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약간 좀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격 유전자는 약간 제한 유전자로 좀 묶여 있긴 한데 사실 이걸 잘 활용하면은요 직업 또는 어떤 성격에 맞춰서 나의 어떤 진로를 탐방할 때도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잘 몰라요. 얘는 애가 짜증을 부리는 게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밖에서는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아이를 보면서 불안불안하면서 잘 아이의 어떤 타고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엄마 아빠대로 이끄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해외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는 이런 성격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격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장점 또는 약점들을 약점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점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성격대로 직업을 해주면 내가 극복하고 사회화를 통해서 뭐 좀 다른 성격으로 살아갈 기회조차 너무 미리 막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근데 들었어요. 성격 유전자대로 뭐 너무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아이가 이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유전자 검사 해봤는데 저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되게 동의를 해요. 제가 두 가지를 못한다고 돼 있는데 하나가 제가 이건 아마 제 같은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체능적 기질이 되게 약해요. 아트 유전자가 저는 약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는 예체능 쪽으로는 되게 못하는데 또 하나 의외지만 제가 소셜 유전자가 되게 약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거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의외예요. 네, 그건 정말 사회화됐고 숨기고 저는 막 본능을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아니에요, 절대. 이건 제가 아주 완벽하게 잘 가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 일찍 가는 걸 좋아하는. 진짜요? 소셜과는 저는 이렇게 사람 앞에 떨려서 사실은 말을 못하는 그런 타입인데 역시 유전자는 저를 알더라고요. 그 두 가지 소셜과 예체능 부분은 제일 약하고 제가 잘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유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저는 설득을 잘한대요. 지금 설득되고 계시죠? 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거나 또는 진료실에서 사람을 할 때 저는 설득을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러고 두 번째는 정리를 되게 잘해요.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올가나이저라는 유전자가 제가 있고 뭐 집 정리가 아니라 어떤 개념 정리를 잘한다고 집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잘하는 게 행동가라고 해요. 저는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거나 저는 마음 먹으면 바로 하는 그런 두어 타입인데 그런 제 그 마이주는 박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제가 성격 유형을 분석했더니 재밌게 제가 숨겨왔던 그런 장점들 또 숨겨왔던 약점들이 드러나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장리자라는 그 유전자는 뭡니까? 저희 집에 좀 많이 필요해서 이게 올가나이즈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진로로 택하면 되는 거고 마구 막 정신없는 사람들은 대신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 유전자라는 것은 누가 장점이고 누가 약점이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는 모든 각자의 개성의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재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재밌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재밌네요. 네,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참 많아요. 물론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나 충분히 가설 그리고 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꼭 하셔야 되실 말씀. 네, 역시 출연료 대신에 하기로 하신 거. 오유경 TV의 좋아요, 구독과 또 닥터 김경철의 TV를 많이 선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유경 TV도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